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을 이용하다 보면 누구나 간단한 메모, 인터넷 이용 중에 참고할 내용 저장, 간단한 일정 기록, 지출 기록 등의 용도로 간편하고 빠르게 쓸 수 있는 앱의 필요성을 반드시 느끼게 됩니다. 지금부터 사용법도 간단하고 편리하면서 접근성에서 최고점을 줄 수 있는 네이버 메모와 네이버 킵을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메모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이버 킵은 따로 앱으로 설치하지 않고 네이버 앱에서 이용하게 됩니다. 네이버 앱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설치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 가지 다 네이버 계정을 가지고 있으셔야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네이버 계정을 이용하지 않으셔도 이용은 할 수 있겠지만 저장을 하거나 나중에 다시 이용을 할 때 불편해지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네이버 계정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네이버 메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메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메모 실행합니다. 네이버 메모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간편하게 되어 있어요. 기능도 딱 필요한 기능 몇 가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일정 관리 앱이나 메모 앱 같은 걸 이용을 하실 경우에 기능들이 많고 복잡하게 되면 그걸 익히기 위해서 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죠. 하지만 이 네이버 메모 앱은 네이버 계정만 있으시고 워드를 한두 번만 써보셨으면 누구나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네이버 메모를 실행하시게 되면 이렇게 오늘 날짜가 나오게 되고요. 그 아래에 메모를 작성하세요에 손가락으로 터치를 하시고 그대로 메모를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입력하시듯이 아래쪽에서 키패드를 이용을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대로 입력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 그 아래에 보시면 키패드에는 나오지 않던 메뉴들이 몇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네이버 메모 앱에만 나오는 메뉴가 되겠어요. 여기는 T자를 누르시게 되면 볼드체라든지 밑줄, 취소선, 그 다음 형광펜으로 강조 표시를 할 수가 있죠. 자, 이 밑줄이나 취소선, 형광펜, 볼드는 일단 텍스트를 선택을 해야 되죠. 자,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 포인트가 나오게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위치를 잡고 선택을 할 수 있죠. 자, 모두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인트가 두 개가 나와서 내가 원하는 구역만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 아래쪽에서 볼드체나 밑줄, 취소선, 형광펜을 이용을 해서 원하는 모양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형광펜 같이 이렇게 칠한 모양이 나오게 되겠죠. 필요 없으면 다시 또 터치해서 모두 선택한 다음 형광펜 눌러서 없애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밑줄, 취소선, 볼드체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그 옆에 부분 보시면 텍스트 앞쪽에 이렇게 체크 표시 박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일정을 간단하게 써보도록 할까요? 자, 일정 관리 앱들 따로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복잡하죠. 메뉴도 많고 그거 익히는데 또 한참 걸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정 관리 앱을 이용을 할 때 복잡한 기능들은 잘 이용을 하지 않죠. 어떤 할 일들을 써놓고 그 할 일이 끝나면 체크를 한다든지 지우는 그 정도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네이버 메모도 그런 기능에 아주 특화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일정부터 입력을 해볼까요? 오늘 할 일들을 미리 써놨어요. 하나 끝날 때마다 표시를 해두시면 할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잘 끝낼 수가 있겠죠. 이때 여기에 있는 체크 표시 동그라미를 삽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눌러주시면 바로 삽입이 되겠죠. 자, 이때 극장 예약하고 엔터를 쳐서 밑으로 넘겼죠. 자, 엔터 안에 하나씩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여기도 엔터 들어갔죠? 그러면 그 엔터 앞에 또 하나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엔터 하나에 이렇게 표시 하나씩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터치하시고요. 드래그해서 전체를 선택한 다음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체크 표시가 각 엔터마다 하나씩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나중에 하나씩 끝날 때마다 여기에 표시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보통의 일정 앱들은 시간대별로 전부 지정을 해야 되니까 습관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쓰시기가 불편합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많이 이용을 해요. 이게 사용도 편리하고 바로바로 할 수 있어서 이용하기에는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극장 예약을 끝냈어요. 그러면 앞에 체크를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 주유도 했습니다. 체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모님 전화를 했어요. 체크하죠.
이렇게 하나씩 끝날 때마다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저녁 6시 약속이 있는데 4시 전에 미리 약속 장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미리 확인했으니까 체크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어디에서 만날지 그 약속 장소를 여기에다가 표시를 했으면 더 좋겠어요. 자, 그럴 때는 네이버 지도에서 해당 위치를 여기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만나기로 했는지 그 위치를 지정을 하시면 되겠죠. 약속한 상대편이 그 위치를 보내줄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직접 지정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면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여기서 출발 도착을 누르게 되면 내비게이션 기능을 이용하는 거니까 자,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에 공유가 있습니다. 이 공유 버튼을 누르시고요. 더보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 네이버 메모를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 이 위치를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메모가 다시 하나가 생기기 때문에 터치해서 기다리고 모두 선택을 한 다음 잘라내기 하겠죠. 자, 그 다음 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네이버 메모를 실행하시고요. 이 아래에 약속 장소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엔터 치신 다음 여기에는 체크 표시가 필요 없겠죠. 자, 이거는 또 지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그대로 붙여 넣어주시면 되겠죠.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붙여 넣기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메모 바깥으로 나와 있다가 다시 봐야 할 때는 언제든지 그 메모를 누르고 들어가서 여기를 누르게 되면 해당 링크로 연결이 되면서 위치가 네이버 지도에 의해서 나오게 됩니다. 간단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혹시 차량으로 거기까지 이동하셔야 할 경우에는 도착 버튼을 눌러서 또 내비게이션으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메모 앱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잡하게 이용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간편하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약속 시간도 알람으로 미리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6시에 저녁 약속이에요. 그러면 내가 있는 곳에서 5시에는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5시에 알람이 울리면 되겠죠. 우측 상단에서 알람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에서 날짜 선택하시고 확인합니다. 그러면 시계가 나오죠. 자, 오후 5시에 알람이 울리면 되겠죠. 자, 오후 누르고요. 앞에 시간 부분 누르신 다음 5시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오후 5시에 알람이 울리게 되겠죠.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 메모 앱에는 5시에 알람이 울리게끔 지정을 해 놓은 거죠. 그러면 뒤로 돌아갔더라도 5시가 되면 자동으로 알람이 울리게 되겠어요. 자, 아주 간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우측에는 별 표시가 있죠. 자, 이거는 중요 표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별 표시가 나오게 되죠. 자, 메모에 들어오면 처음 나오는 홈 화면으로 왔습니다. 이게 메모 기본 화면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극장 예약, 1시 점심 약속, 주유, 부모님 전화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알람 표시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여러 가지 메모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새로운 메모를 작성할 때는 상단에 메모 작성하세요 또 터치하시면 바로 메모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메모 작성에는 텍스트뿐만이 아니고요. 사진도 넣을 수 있고 음성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버튼 누르면 여기에 사진을 삽입할 수가 있어요. 자, 원하는 사진 선택을 하시면 1이라고 바뀌게 되죠. 자, 또 원하는 사진이 있으면 하나 더 추가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또 추가했습니다. 첨부합니다. 그러면 사진도 바로 첨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필요 없으시면 여기에 커서 두시고요. 백스페이스 키 이용을 해서 지워주시면 간단하게 지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필기 입력이 있죠. 자, 이거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펜 모양을 이용을 해서 직접 글씨를 쓸 수도 있고 그림도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가끔 빠르게 뭔가를 받아 적어야 할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일일이 키패드 치시는 게 복잡하시면 아예 터치해서 좀 더 빠르게 메모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글씨를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필요가 없을 때는 옆에 있는 지우개 버튼을 이용을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이렇게 지울 수가 있겠죠. 자, 원하시는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굉장히 직관적이죠. 그냥 보이는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전부 지울 때는 모두 지우기 누르시면 되겠고요. 여기 있는 카메라 버튼 눌러서 사진을 첨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대신 사진을 첨부하면 그리기 한 내용이 삭제가 되겠죠.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한 번에 하나씩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첨부 버튼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내가 손으로 쓴 텍스트가 첨부가 되고요. 그 다음 내가 손으로 쓴 이미지에 터치한 다음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스마트폰에 내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건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놓도록 하세요. 다시 메모 작성 누르고요. 그 다음은 음성 입력을 해보도록 할까요? 마이크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하는 말이 그대로 녹음이 되고 바로 텍스트로 변환이 돼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것도 아주 간편한 기능이 되겠어요. 자, 멈춰 볼게요. 자, 체크로 바뀌게 되고 지금 녹음한 음성이 여기에 그대로 저장이 돼 있고요. 그 위에 텍스트로 바뀌어서 저장이 돼 있죠. 자, 보시면 뭐 거의 완벽하게 들어가죠. 이 네이버에서 AI 음성 인식 기능에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거의 구글에 못지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변환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음성 입력을 하실 때 우측 상단에 있는 지구본 버튼을 눌러서 한국어일 때는 한국어로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영어일 때는 영어로 체크, 일본어, 중국어는 각각 맞는 걸로 체크를 해 주셔야지만 정확하게 인식이 되게 됩니다. 필요 없으시면 X 눌러서 닫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전부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메모를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메모에 있는 텍스트를 검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한시로 검색을 해볼게요. 검색 버튼 누르고요. 여기에서 한시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나오게 되죠. 메모가 많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도 찾을 때 한참 걸리시는데 이렇게 하면 간편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체크 표시를 눌러서 원하는 메모만 지운다거나 또는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한다거나 중요 표시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두 개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휴지통 버튼 누르면 지워지겠죠? 자, 중요 표시 누르면 별 표시가 들어가서 중요 표시가 나오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다시 체크하시고요. 중요 표시 끄고 이번에는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 볼게요. 그러면 업무, 개인, 지인, 내 업무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줄 수가 있죠. 여러 가지 메모를 하다 보면 업무용에 관련된 메모가 있을 수 있고요. 개인과 관련된 메모, 지인에 관련된 메모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표시를 해주시면 찾기가 굉장히 편리하죠. 자, 예를 들어 여기 있는 파란색 동그라미 부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지인하고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겠죠. 자, 아래쪽은 그냥 내 메모죠. 그러면 여기 또 들어가셔서 하단에 있는 이 폴더의 화살표 버튼을 누르시고요. 여기서 또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개인 선택하시면 이 메모는 이제 개인 폴더로 이동이 된 거죠. 자, 이게 전부 폴더가 기준입니다. 좌측 하단에 줄 3개 버튼 누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중요 메모, 사진 메모, 담은 링크, 알람 메모 이렇게 나오죠. 자, 그 아래에 보시면 각각의 폴더가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원하는 폴더를 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컬러가 아니고요. 폴더 색깔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내 업무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메모가 지금 0이죠.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내 메모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내 메모 폴더에 있는 메모들이 전부 보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다시 좀 전에 우리가 지인으로 바꿨죠. 자, 지인 눌러 볼게요. 그러면 지인 메모만 골라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메모가 2개 있다고 보이죠. 자, 그 다음 다시 누르고 전체 메모 누르면 전체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메모 앱들을 많이 이용을 했는데요. 이 네이버 메모가 가장 편리하고 간편하면서 쓰기에는 제일 좋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다 보면 꼭 텍스트 입력 같은 거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럴 때 꼭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엔 킵이죠. 네이버 앱 실행합니다. 자, 그 다음 좌측 상단 줄 3개 메뉴 누르시고요. 여기서 네이버 킵으로 들어가세요. 이 네이버 킵에는 링크라든지 사진, 동영상, 파일, 메모를 전부 기록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보신 네이버 메모에는 동영상이나 파일 같은 것들은 넣을 수가 없죠. 하지만 이 킵에는 메모부터 파일, 동영상, 사진, 링크까지 전부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뉴스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여기를 들어갔어요. 자, 뉴스에 들어와 봤는데요. 이 뉴스를 킵에다 저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우측 상단에 보시면 공유 버튼이 있어요. 이 공유 버튼을 누르시고요. 킵에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옆에 보시면 메모도 있죠. 자, 그러면 두 개의 차이는 뭘까요? 메모에 저장을 하시게 되면 메모를 또 열고 들어가서 보셔야 되지만 이 킵에 저장을 하게 되면 저장을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다가 다시 킵에 들어와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누르면 바로 다시 들어가게 되죠.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자, 메모 앱에 저장을 할 경우에는 다른 거 검색하시다가도 홈 버튼 누르시고 다시 메모 앱 실행하셔서 거기서 들어가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여기에 이렇게 링크가 저장이 돼 있어요. 이걸 누르면 해당 링크로 이동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니까 좀 더 귀찮고 복잡하죠. 자, 이렇게 인터넷 검색하다가 본 링크라든지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것들은 킵에 바로 저장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훨씬 편리하게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킵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 다음 파일도 저장을 할 수가 있죠. 자, 파일 들어가시면 저장이 돼 있죠. 우측 하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요. 여기서 사진, 동영상 파일, 메모, 링크를 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파일 누르시고요. 그러면 카메라와 삼성 파일이 나오게 되죠. 삼성 파일 들어가셔서 여기서 원하는 파일 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장점은 뭐죠? PC에서 네이버 킵 실행해서 킵해 놓은 파일 바로 다운로드 할 수가 있죠. 이 네이버 메모와 킵을 이용했을 때의 장점은 스마트폰과 PC를 가리지 않고 계정이 동일하다면 바로바로 공유를 할 수가 있다는 최고의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서버가 국내에 있기 때문에 업로드와 다운로드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자, 이렇게 인터넷 쓰시거나 또는 스마트폰 이용 중에 저장을 해놔야 된다거나 PC로 옮겨야 된다거나 또는 메모를 해야 된다거나 할 일이 있을 때 일정을 기록해야 할 경우가 있을 때 네이버 킵과 메모를 적절히 활용하셔서 이용하시면 스마트폰을 좀 더 스마트하게 이용하면서 훨씬 더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이버 킵과 메모는 많이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